저 사람 성격을 보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혹시 요번에 너 기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영어학원 시간표가 바뀌고 뭐 그러지 않을까? 학년이 달라지니까 내용이 그 수업은 그대로 같은 시간이야. 혹시 네가 바꿀 순 없고. 알겠어요? 자, 가시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n 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이다. 가 참임을. 이걸 딱 읽었을 때 이건 참이지 하고 판단이 됩니까? 딱 읽었을 때 이건 참임 명제 하고 판단이 되세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한데요. 참임을 그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이다. 대우가 뭐였느냐 하면요. 대우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지? 왜냐하면 얘 참거짓, 얘 참거짓은 같이 가잖아. 그러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건 언제냐? 반대입니다. not Q이면 not P가 참이면 P이면 Q이다도 참이지 않겠어요? 그럴 때 대우를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려니까 이게 힘든데 뭔가 낫이 붙은 느낌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걸 대우로 고쳤더니 오히려 뭔가 좀 눈에 싹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때 대우를 만들어서 증명을 합니다. 자, 대우를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우리말이 이게 국어가 어려운 게 여기에 주격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말 쓰나? 주격조사. 이 원래 이게 정확한 국어식 표현이 되려면 N2라고 해야 될지 N도 이렇게 해야 될지 내가 그걸 잘 모르겠어. 내가 어렸을 적에 배울 때는 하나는 이 하나는 도였던 법이 없었거든. 이거도 이러하고 저거도 이러하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 내가 잘못 배웠나?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아무튼 수학이니까요. 그게 허용되는지 어쨌든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고 여기는 도입니다. 도레미 할 때 미도가 아니고 이도. 유명한 요즘 대한민국의 그 사회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이다지도가 있던데요. 여러분 알아요? 아는구나. 혹시 그 사람 강의도 들어요? 듣는구나. 그 사람 강의 어땠었던 것 같아? 좋았어. 이다지도. 그렇구나.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했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3의 배수는 보통 3k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3k라는 것은 이 뒤에 정수가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자연수 세계에서만 하니까 아마도 여기에 있는 k는 정수보다는 자연수 범위로 이제 축소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수 k에다가 3이 곱해지면은 이것이 자연수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원래는 3k 더하기 0이라고 표현을 했었으면 좀 정확한데 그러면 3으로 안 나눠 떨어지는 수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3k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3k 플러스 2라고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에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수라는 뜻이 되고 여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라는 뜻이 돼요. 근데 이 표현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있어. 어떤 상황이냐면 K가 자연수라고 아까 놓였다고 했지? 자연수로 놓이게 되면은 여기는 자연수 넣으면 3, 6, 9, 12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자연수 넣으면 4, 7, 10, 11, 13 이렇게 되잖아. 뭐가 빠졌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자연수 값 중에서 1이 빠지지. 그게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여기를 K를 자연수로 하지 말고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여기에 자연수라고 할라 치면 K는 자연수 이렇게 하려고 치면은 여기를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해갖고는 뭔가 빠지는 1하고 2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개가 남는다라는 것은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만들려고 할 적에 한 개가 남는다는 것은 두 개가 부족한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은 실제로는 나머지가 1인수가 되고 여기에 이제 두 개가 남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만들려고 했을 적에 하나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머지가 1인수고 얘가 나머지가 2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표현 방법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k-2 또는 3k-1 그래야 되면은 kn은 3의 배수가 아닌 것이지. 자, 그랬을 때 n이 3k-2라고 쳤을 적에 제곱을 해보고 n이 3k-1이라고 하였을 적에 제곱을 해보고 그렇게 각각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곱을 하여 보면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맨 뒤에 1만 딱 따로 떨어뜨려 놨거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무슨 도깨비 짓이냐? 했을 적에 1만 따로 딱 떨어뜨려 놨거든? 그 말은 요 앞에 있는 셋은 지들끼리 뭔가 쏙닥쏙닥 소그룹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묶었다는 얘기죠. 소그룹을 만들었다는 게 묶었다는 얘기죠. 이게 뭘로 묶었냐? 9로 안 되지. 12로 안 되지. 3으로 묶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3이 나와요. 그리고 3으로 묶었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한테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거야. 3에 묶여있는 이 숫자는 3의 배수라는 거야. 이건.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얘는 3에 묶여있으니까 얘들은 3의 배수라는 뜻이야. 3의 배수. 3의 배수인데 뒤에 하나가 나왔네? 그러면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닌 것이죠. 하나가 남아버렸네. 3의 배수가 아닌 것이죠. 또 한편 n이 나머지가 2인수일 때 제곱을 하여 보면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 둘을 자기들끼리 소그룹을 만들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요거 둘이 만들었다 그 얘기지 지금. 만들어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 뒤에 누가 혼자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누가 혼자 따로 있느냐? 얘가 혼자 따로 있는 거지. 그래서 다가 1이야. 자, 즉 n을 제곱하여 봤더니 3으로 나눴을 적에 나머지가 둘 다 1인수가 되더라. n이 3배수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구나. 왜? 대우가 그렇다고 하니까 원래 명제가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위 과정에서 가나에 알맞은 식을 FK가 이겁니다. 이게 FK GK는 누구시지?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 3으로 묶어서 3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요게 GK가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단위에 알맞은 수가 A인데 A가 1이지 않습니까? A가 1 여기에 1을 넣고 여기에 1을 넣고 아니네 여기는 3을 넣고 여기는 1을 넣고 그 뜻이지 이게 3이죠. 이게 1이고 자, 3 넣고 계산하면은 8이 되고요. 1을 넣고 계산을 하면 0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답은 8이다. 알아들었나? 어렵지 않지? 저거를 너네 학교 요번에 소수령 평가를 고려했을 때 증명을 하시오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증명하는 연습을 미리미리 좀 해보면 좋겠어요. 로또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그렇다고 뭐 되게 부담스러운 소수령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눈에 자주 보던 거 그런 거 물어볼 것 같아. 이거는 기류법을 이용하는 것인데 모순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의 명제는 만약에 참인 명제가 있다. 이걸 부정하면은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명제가 있는데 얘가 거짓인 명제다. 근데 이걸 부정을 하면 참인 명제가 되는 거지.
명제인데 참과 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건데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루트 5가 무리수인 게 참이면 그것을 부정해서 루트 5는 유리수이다 라고 부정한 문장을 만들면 이건 거짓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거짓임을 보여서 그러면 부정하기 전에 무리수라고 했던 얘가 참인 거구나 하고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루트 5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정수분의 정수 혹은 자연수분의 자연수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 A와 B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어떤 상태, 기하분수 상태, 그걸 세자로 서로서 정확하게 배웠네. 중학교 1학년 때도 공부를 잘했나봐. 서로서 몇 년쯤 지나면 지금 한 4년쯤 지났을 텐데 기억 안 날 때도 됐는데 결정적으로 3학년 1학기 때 저게 아마 책에 나왔었을 거야. 그치? 또 한 번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수학사에서는 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목숨 걸고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로 나타낼 수 있다.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일단은 제곱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래 나오는구나 확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요게 자연수인데 제곱을 해도 자연수고 거기에 5배를 하면 5의 배수가 되지 않습니까? 즉 우변은 5의 배수란 뜻이야. 여기 수학에서 는이라고 돼 있으면 왼쪽 오른쪽은 항상 같아야 되잖아. 그럼 오른쪽이 5의 배수가 확실하면 왼쪽도 5의 배수라고 인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왼쪽도 5의 배수구나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A제곱이 5의 배수 이므로 우리가 경험이 있죠. 아까 전에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제곱을 하면 3의 배수가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좀 전에 했었잖아. n이 3의 배수가 아닐 적에 다 제곱을 해봤었지. 그랬더니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었지. 마찬가지로 5의 배수가 아닌 수를 제곱을 하면 5의 배수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제곱을 했는데 얘가 5의 배수네. 그렇다면 제곱하기 전 A도 5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를 이어갈 수 있고요. 5의 배수인 경우에는 5 곱하기 K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지. 5의 배수가 아니면 5K-1, 5K-2, 5K-3, 5K-4 이렇게 할 텐데 5의 배수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25K 제곱은 5B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잖아. 약분을 했어. 그러면 B 제곱은 5K 제곱이 되잖아. 이쯤에서 다시 또 같은 식이 비슷하게 나왔네. 요거랑. 그래서 또 해석을 하는 거야. 어디 보자. K는 자연수였지. 그럼 이건 자연수 제곱. 그 다음에 거기에 5가 곱해졌네. 그러면 얘는 5의 배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른쪽에 5의 배수면 왼쪽도 5의 배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데 B제곱이 5의 배수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드냐면 B도 5의 배수가 될 건데 그럼 B도 5의 배수인데 A도 5의 배수라는 말이 앞에 있었거든. 이 두 가지가 뭐에 위반이 되냐면은 여기에 위배가 된다. A와 B가 서로서라는 가정에 위배된다. 따라서 유리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생겼다. 그럼 이게 유리수라는 것은 잘못된 명제이지. 잘못된 명제면은 부정하기 전 루트 5가 무리수라는 명제가 참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빈칸 넣기. 유리수라고 유리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로소 되고. 그 다음에 5의 배수 들어가야 되겠지. 3번 하면 된다. 이거 직접 자기 손으로 꼭 증명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내가 통틀어서 증명 문제로 가장 많이 내는 서술형 문제야. 내가 봤을 적에.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요번에 너네 객관식 맨 그 끝에서 세 번째 거 갖고 고쟁이 스텝 3에 있던 그 도형 문제 있잖아. 그거 부산에 부일외고라고 있거든.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가 있어. 원래 외국어 고등학교인데 자사고로 전환해서 작년부터 올해 중간 시험에 그게 또 똑같이 나와있더라고 문제가. 똑같이 나와있더라고. 그 학교는 고쟁이 문제집에 있는 거 거의 절반 가량의 시험 문제를 거의 그대로 냅니다. 스텝 3만. 나머지 한 10개는 자이스토리에서 내더라고 이번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자이스토리를 해본 적이 없네. 괜찮아요. 괜찮은 이유가 있어.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있거든. 이게 자이스토리랑 똑같다 보면 됩니다. 12월에 기말고사 끝나면 이모고 아마 시간대가 좀 변경될 것 같아요. 요일이랑 얘들이 영어 학원을 다니는 게 좀 스케줄이 시간표적이 좀 빡빡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원래 오던 시간하고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솔이는 토요일로 보내버릴 거예요. 일요일에 같이 있거나 목요일에 같이 있으니까 좀 거추장스러워. 토요일로 보내버려. 좋지. 너는 아직 잘 몰라 얘 진가를. 존나 시끄러워. 그래서 보내버릴 생각입니다. 1학년 반으로 보내버릴 거 그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면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방정식으로 따지면은 항등식 같은 느낌이죠. 이 대표적인 거 여러분이 알만한 게 x가 실수이면 x 제곱은 0 이상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각종 성질들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른 새로운 어떤 부등식이나 등식이 참임을 보이는데 배경 지식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다 알고 있어 여러분이. 모르는 거 없어. 다만 이 단원에서 몇 개 추가가 되거든요. 추가되는 것만 원래는 옛날 대학 시험 칠 때 여기에 절대 부등식 나오는 거 있잖아. 추가되는 거. 그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대학들이 맨날 논술 문제가 이거 증명하는 거 나왔었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도가 너무 없어졌어요.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여기 한번 보고 안 봐야지. 복소수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요건 우리 기말 시험 때 한번 제대로 활용하고 그 다음엔 별로 볼 일 없다. 수능 시험에서 안 나오고 있다 현재.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실수 AB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이자. 먼저 이걸 요거랑 빼보는 거지. 뺐는데 A에서 B를 뺐는데 둘이 뺐을 적에 0보다 크게 되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 요거 때문에 둘이 빼보는 거지. 요거이면은 요거잖아. 그래서 둘이 빼보는 거지. 이게 기본 부등식 성질이고요. 자, 빼는 식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다음 이것을 A에 관한 식이라고 보고 A제곱 마이너스 BA 더하기 B제곱 A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다 보고 A에 관한 이 2차식을 A에 관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BA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하면 A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 제곱 이래 돼요. 따라왔지? 그래서 빈칸에 여기 가에는 2분의 B가 들어갑니다. 자, 했는데 실수이므로 뭔가가 괄호 안에 있고 제곱이 돼 있으면 그건 0 이상이라는 거지. 아울러 뭔가가 제곱이 돼 있고 4분의 3이 곱해지면 0 이상이라는 거지. 0 이상인 숫자와 0 이상인 숫자를 둘이 더해 음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0 이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결정적으로 언제 0이 되는지가 또 중요해. 언제 0이 되느냐? 둘이 더했는데 0이 되고 싶은데 얘도 0 이상인 숫자고 얘도 0 이상인 숫자인데 둘이 더해서 0이 되려면 둘 다 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둘 다 0이어야 돼. 그러니 A-2분의 B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되는 거지. B가 0이면 A도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 등호는 A도 0이고 B도 0일 때 성립한다. 시험에서는 저걸 아예 전체를 증명하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빈칸을 넣는데 여기처럼 빈칸 넣으라 할 수도 있고 객관식에서는요 여기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고 물어볼 가능성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절대부등식. 실수 A를 절대값 기호에 넣고 실수 B를 절대값 기호에 넣고 그 다음에 실수 A와 실수 B를 더한 다음에 절대값 기호 안에 넣었다. 그럼 얘네들 대소가 저러함을 증명하자. 그러면 뺀다 이거야. 빼는데 그냥 빼지 않고 이럴 수 있다는 거지. A가 B보다 크다이면 이렇게 돼서 그러면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다이다. 이게 참여의 거짓이에요. 거짓이지.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올 때는 이런 게 붙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도 많지. 그러면 요래 되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볼게. 지금 이 자체만으로는 0 이상이지. 이거 자체만으로도 0 이상이지. 그러니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한 것이 0 이상이지. 그리고 절대값 A 더하기 B도 0 이상이지. 그러면 이것이 제곱을 했을 적에 이것을 제곱을 한 거랑 대소를 비교해서 만약에 이렇다면 이면 그러면은 제곱을 하기 이전에 이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 이것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된다. 그러려면 둘이 빼면 된다. 제곱을 해서 뺀다는 얘기죠. 제곱을 해서 실제로 제곱 계산을 하면 요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 이렇게 되고요. 한 방에 저렇게 되나? 저 제곱하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이거 제곱을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됩니다. 둘이 빼면 사라지는 것이 있고요. 누가 남았냐? 저렇게 둘이 남았지? 근데 너도 2가 있고 빼기 너도 2가 있잖아. 그래서 2로 묶었습니다. 묶고 나니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돼요. 따라왔어요? 네. 그런데 아까 전에 내가 설명하지
알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 중에 뭐냐면 x가 실수이면 절대값 x는 그냥 x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실수이면 절대값 ab는 그냥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0 이상이 된다 이 말이야. 0 이상이 돼요. 따라서 제곱을 한 것이 제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맞고요. 그 말은 제곱하지 않아도 이것이 이거보다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고. 그럼 언제 등호가 성립하느냐? 해설적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알맹이가 0이면은 등호가 성립하는 거거든. 따라서 절대값 AB가 AB랑 같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AB가 양수인 경우, AB가 0인 경우, AB가 음수인 경우 세 수로 나눕니다. 양수면 절대값 끼고 그냥 벗기면 되니까 AB는 AB가 돼요. 이거 돼. AB가 0이면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니까 이것도 돼. 그런데 음수면 마이너스 AB가 AB랑 같아질 수 없잖아. 따라서 언제 등호가 성립하느냐? 언제 둘이 같아지느냐? 물으면 이때 같아진다.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던지 A 곱하기 B가 0이던지 그러면 같아진다. A 곱하기 B가 0 이상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서 이제 답을 골라볼까요? 아이고 답도 골라야 돼. 띠리릿 요거 되고 요거 되고 요거 되고 그 다음에 띠리릿 요거 되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요거 요대로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오는데 그래도 틀린다. 알겠니? 지금부터 시험 칠 때까지 이거를 10번은 볼 텐데도 시험에 나오면 또 틀린다. 이상해. 틀리더라고.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나는 이제 알겠지만 틀리더라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관계는 뭔지 개념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 적어보면 A가 양수, B가 양수, 이 고, 그지? 이 면이라고 할까? 이 면 A 더하기 B의 반 저걸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의 양의 제곱근을 기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 둘 사이에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언제 등호가 성립하느냐? 단 등호는 A 값과 B 값이 같을 때 성립한다. 앞으로 쌤이 괄호만 치고 여기 한글 여기 한글은 생략할 텐데 여러분 서술형 답안지에는 저거 다 써야 돼. 단 등호는 1대 성립한다. 한글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성립하느냐? 우선은 이거 양수겠지? 이거 양수겠지? 둘이 빼보고 판단하면 되겠지. 둘이 빼볼게요. 빼면 통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모습이 좀 바뀌었지만 알아보실 수 있을걸.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고 그치? 그런데 분자의 주목 제곱 곱해서 2배잖아. 그러니까
이걸 근호가 붙어서 좀 신기하긴 한데 그래도 되거든요. 그럼 실수를 제곱한 거니까 0 이상이라고 하는 게 맞지. 그럼 언제 0이 되느냐 물으면 이것이 0이 되면은 0이 되겠지 뭐. 그 말은 A와 B가 같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립한다. 이것을 이용하여 이렇게 생긴 문제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등식, 부등식 증명하고 막 이런 데 쓴다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아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통수학 1회까지 배운 게 이차함수 최대 최소.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어요. 방법이 하나가 더 늘었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해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세 가지가 있어. 근데 둘이 더 해야 될 텐데 이거 지금 뭐 모양새를 보니까 더 해놓은 게 아니고 못 해놨거든. 그러니까 뭐부터 하냐 하면은 모양부터 이렇게 만들어야 돼. 둘이 더 하는 거. 그러려면 첫 번째 전개를 하여라. 전개를 하자. 자, x 곱하기 y 이렇게 곱하면 x 곱하기 y분의 16.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8, 이렇게 곱하면 2, 둘이 더하면 10이 됩니다. 이것의 최소를 구한다는 것은 이것의 최소를 구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고정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면 고정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누구냐면 이것과 이것이거든. 이 둘이 지금 더해져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더해져 있는데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A와 B의 합이 가장 적을 때 얼마냐 라는 질문과 같은 거야. 2가 반대편으로 가면 A와 B의 합이 가장 작을 때가 기하 평균의 2배가 될 때라는 얘기야. 두 수가 있는데 더해서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 기하 평균이 2배라고. 다시 하나 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등호가 성립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두 수를 더했는데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두 수가 같은 값일 때라는 뜻이야. 자, 한번 얘기해보자. 두 수를 더해서 최소가 되게 하고 싶다. 두 수를 더해서 최소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두 수가 같을 수 있느냐를 따지라는 얘기야. 그 두 수가 같을 수 없지? 그러면 그 두 수의 합이 최소가 될 수 없다는 뜻이야. 최소를 묻는 문제가 나왔지? 무슨 뜻이야? 두 수가 같아질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이로 가볼게. 지금 이거하고 둘이 더해서 최소가 있으니까 물었지? 그러면 이 수하고 같은 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뜻이야. 따라서 xy는 xy분의 16이라고 등식을 놓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해. 그리고 이것이 양수고 이게 양수라는 것은 문장을 읽으면서 파악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xy의 제곱은 16, xy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4만 되는구나 해주시고, 그러면 얘도 4고 얘도 4고 얘는 10이니까 다 더해서 최소값이 18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A는요 4고요 최소값 B는요 18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나머지 답 처리하면 되시고요.
이건 모양을 만들어야 돼. 모양을 만들어야 돼. 더하긴 더하기로 되어 있어. 모양이 안 맞아. 모양이 안 맞다는 얘기는 실제로 얘를 A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B라고 생각을 하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답인 거는 알겠는데 제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왜냐? 모양이 안 맞기 때문에. 기왕의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서 답은 낼 수 있는데 그냥 주어진 그대로는 답을 못 낸다는 얘기야. 답을 내려면 모양이 맞아야 돼. 어떤 형태로?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게 모양이 맞아야 돼. 자, 그래서 손을 좀 봐야 되는데요. 모양이 맞다라는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약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약분이 되는 모양을 만들어야 돼. 자, 저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요거 풀어서 보면 9x 더하기 9잖아요. 어머! 여기에 없는 9가 더 있네? 이래 되는 거지. 원래 문제에는 없었던 9가 더 있네?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9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9를 빼주면 된다. 그러면 좀 전 상황이랑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똑같아졌어요. 얘는 고정된 값이고 이 세 개를 더해서 최소가 돼야 되는데 얘는 고정된 값이니까 앞에 있는 둘만 변할 수 있는데 둘이 더한 게 가장 작을 때 얼마냐 이런 얘기라고. 둘이 더한 게 가장 작을 때 얼마냐 이런 얘기라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를 쓴다 안 쓴다? 쓰는데요. 실전에서는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둘이 같으니까 최소가 있구나 라고 계산하는 거고, 둘이 같다 라고 놓아주고, 둘이 같다 라고 놓아주고, 둘이 같다 라고 놓아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x는 0 아니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있지. 그래서 조건에 합당한 숫자가 여기 x가 하나도 없으면 그때는 답을 뭐라고 써야 되겠어?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을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소수령인데 선생님 중에서 이럴 수도 있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아니라 여기가 1보다 크다라고 해놨다 치자. 그러고 나서 최소값을 존재하면 최소값을 구하고 없으면 없는 이유를 쓰세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 이대로 방식대로 가면은 여기 0도 없고 마이너스 2도 없잖아. 그러면 정답은 이거야. 최소값은 구할 수가 없다. 그럼 왜라고 물으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에서 이게 이까지 딱 적어놓고 등호가 세소값이 존재하려면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하는데 만족시키는 x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문제집에는 없거든. 없으니까 나오면 당황하겠지.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 다 이해하셨고, 여기서는 x가 얼마일 때 그게 가능합니까? 하면 x가 0일 때 최소값은, 이거 계산 내가 했나 안 했나? 0일 때니까 0 넣고 계산하면 이게 9지? 그럼 얘도 9겠지? 계산하면은 최소값은 9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고쟁이 스텝 3나 뭐 이런 데 가면 있을지도 몰라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나는 못 봤다. 고쟁이 스텝 3에서 저런 거. 양수 xy에 대해서 이럴 때 이거의 최대값. 자, 다시 가볼게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래. 자, 이거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A와 B가 양수인데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물으면 그건 산술 평균의 제곱이 답이라는 거야. 두 수가 있는데 그 두 수를 곱해서 가장 클 때 얼마겠니라고 물으면 산술 평균의 제곱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성립하려면 곱하는 두 수가 같아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같아야지만. 만약에 곱하는 두 수가 같지 않으면 산술 평균의 제곱이 최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물론 여기에 A 값에 B 값에 제한이 들어가면 상황이 그때 되면 조금씩 바뀌겠지만 아무 제한이 없이 지금 양수라는 말만 있잖아. 그러면 그 상황에 한정했을 적에는 두 수의 곱의 최대값은 산술 평균의 제곱이다. 언제 성립하느냐? 곱하는 두 수가 같은 값일 때 성립한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언제 처음 봤느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이 10이야.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장 크면 얼마인가요? 하면 아마 그때 25가 나왔을 거예요. 보면 알겠지? 둘이 같을 때라는 걸. 예.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A가 되고요. 이번에는 이것이 B가 되어서 이 자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가신다고. 그런데 둘이 더한 게 얼마인지 줬는데 곱한 거에 최대값 묻고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적용을 해서 2x 더하기 3y 나누기 2는 루트 2x 곱하기 3y와 보다 크거나 같다. 식을 써주시고, 여기는 너무 이제 잘 아는 내용이니까 좀 재미가 없다, 그지? 그럴 때 열심히 드러나야 돼. 그래야 나중에 고쟁이 갔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능수능란해지겠죠. 네. 나도 그랬어.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3은 5고 거기 하다가 갑자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왜 이리 많이 더해? 라는 생각. 그런데 그게 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뭐 그걸 반복하는 게 나중에 곱하기랑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건 생각하지 않으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조금씩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6이죠. 약분하면 3이 됩니다. 양변 제곱을 합니다. 9, 6xy. 자, xy의 최대값을 물으면 2분의 3 하면 되겠죠. 자, 2분의 3이 여기 a가 되겠네요. 그럼 언제 성립하느냐 물으면은 이 숫자랑 이 숫자가 같을 때 성립한다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2x가 3y랑 같을 때인데 같은 거 둘이 더해서 6이 되려면 각각 6의 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x값 베타는 2로 나누면 2분의 3이고요. 그때의 y값 감마는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쓰면 되는데 이게 a가 아니고 알파구나.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하시오. 그러면 4가 되겠네. 4. 자, 다 돼가요.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너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자, 가볼게요. 좀 전에 했던 문제가 2x 더하기 3y였잖아. 6이었잖아. xy의 최대를 물었잖아.
이 문제가 이거하고 같은 건데 한번 볼게. 가로를 x 이렇게 생각하면 길이가 x인 게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합치면 2x야. 그리고 세로 한 개의 길이를 y라고 잡으면 y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잡혔죠. 이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칸마이가 4개지. 이렇게 해서 많이 틀려. 딴 거는 내가 틀리는 거 못 봤는데 이 문제 풀 때 여기를 5y라 써야 되는데 4y라고 써가지고 틀리는 애들을 통계적으로 많이 봤어요. 이거는 두 개인 거 세기 쉽잖아. 그런데 여기에 y 셀 때는 이래 세더라니까. 사람이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원래 그렇더라고.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요. 모든 끈액기의 길이의 합이 100입니다. 이거 이렇고요. 이거 모두 사용한다 했으니까 남김없이 사용했으면 이게 100이 돼요. 남김없이 사용한다. 우리 어디서 봤던 문구더라? 공통수학 1회 경우의 색깔 칠하는 거. 빈자리 색깔 칠하는 거. 남김없이 사용한다. 자, 이랬을 경우에 구역 전체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한다 이랬잖아. 그 말은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거든. x 곱하기 y가 최대가 되게 한다 그 소리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또 마지막 문장도 끝까지 봐야 돼. 구역 전체 테두리 바깥쪽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최대가 될 때 2x 더하기 2y를 구하라는 거지. 나중에 요거 구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거 답 쓰고 틀린 애들도 많이 봤어. 묻는 건 x 곱하기 y가 아니고 2x 더하기 2y인데요. 그러면 빨리 풀려면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거하고 반반하면 된다 그랬지? 전체가 100인데 반반 50,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2x는 5y는 50이라고 놓으면 돼. 그럼 x가 요거 2x는 그대로 50이고요. y는 10이니까 이게 20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70 하면 됩니다. 나중에 내가 이렇게 풀면 왜 이렇게 푸는지 이유를 모르는 애들이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이유로 다 설명했어요. 2달 전에. 그런 다음에 시험 기간이 되면 이렇게 푼단 말이야.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그러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시험 공부가 아니라 그냥 수학 공부가 되는 거예요. 수학 시험 공부는 시험 기간에 하는 수학 시험 공부는 딱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 배울 때랑 똑같이 학습을 하면 수학 시험 공부하는 맛이 좀 없어. 수학 시험 공부하는 맛을 느끼려면 점점 어려운 거 풀어야 수학 시험 공부하는 맛이 있거든. 다른 과목은 또 그런 게 없죠. 국어 지문 공부하면 읽었던 거 똑같은 거 읽지. 거기 더 심화된 지문이 있나? 국어 시험 범위 들어가면 딱 국어 시험 범위 들어가는 지문만 반복해서 읽지 않니? 새로운 거를 더 많이 읽는 게 아니라. 근데 수학 시험 공부하면은 같은 문제 풀다가도 이제 수준을 높여서 어려운 문제 풀고 또 같은 문제 풀다가도 수준을 높여서 어려운 거 풀고 점점 높여면서 푸는 거지. 그래갖고 저 높은 데까지 도달하고 나면 이제는 풀 게 없다 딱 느낌이 오잖아.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이미 내가 받을 점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나는. 그 느낌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느낌 가져가면서 공부하면 수학 재밌습니다. 가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딱 한마디만 할게. 난 수능 시험장 내가 어렸을 때 갔을 적에 난 딱 그 점수 받을 줄 알고 들어갔어. 그런 느낌이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게 교육과정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여러분 과정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규 교육과정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식 한번 해보면 ABC가 아니고 ABXY 실수 모든 실수 A제곱 B제곱 더해서 괄호 X제곱 Y제곱 더해서 괄호 둘이 곱한 것이 A하고 X하고 B하고 Y하고 곱해서 더해서 제곱 그거 나왔다. 이거 증명 이거 전개해서 이거 전개를 빼면 되거든요. 빨리 한 번만 해보자. 수학 선생이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처음에 가르칠 때 그때 일단 한번 즐겁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 들어가가지고 점점 어려운 거 풀어서 올라가잖아. 그때 재밌어. 같이 풀면 재밌어. 처음에 재밌어. 왜 재밌느냐면 초롱초롱한 애들 데리고 새로운 걸 딱 전달해야 돼요. 재밌어 이거. 이게 재미없는 선생은 선생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달점이 있는데 여기까지 쫙 올라갔단 말이야.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 좀 오면 이제 허벅지겁하거든. 숨 찬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머무는 애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이 계속 끌어올라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 올라가는 게 원래 선생도 되게 힘들어. 지도 힘든 문제야. 지도 풀어야 돼. 지도 풀어야 되는데 나는 다행히 이미 여기에 도달해 있거든. 강사 생활이 25년이면 1년에 한 번만 해도 25번 하잖아. 내가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4, 5번을 반복하거든. 그러면은 25 곱하기 5번을 반복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좀 책이 특이해요. 매년 조금씩 개정을 해요. 이 책이. 나쁜 놈들 책 팔아먹으려고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선생을 되게 괴롭힙니다. 이거. 매년 업데이트하면 괴롭혀. 그런데 했던 것도 하고 하는 그런 책이 있잖아. 최소한 한 3년 가고 5년 가는 그런 책.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업데이트 안 되는 책. 정석 너무 좋아 아주. 정석 너무 좋아하죠. 선생이 여기서부터 같이 올라가는 거 되게 힘들다고. 되게 힘들다고. 근데 나는 한 15년 전쯤 그때 이미 여기에 도달해 있었어요. 도달해가지고 이제 애들 언제 여기까지 올라오나 하면서 기다리면서 보고 있다고. 기다리면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좀 도달했을 때 끌고 올라가야지. 끌고 올라가는 맛이 있다고. 끌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애들을 보잖아. 그러면 무지 행복합니다. 무지 행복합니다. 만큼 잘하는 애가 보이잖아 이제. 얘는 나랑 똑같은 시험지 풀어도 비슷비슷하게 점수 받겠다. 이런 생각 들면은 행복해. 마치 조난당한 누군가를 내가 끌어올려갖고 살려놓은 그런 느낌.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간에 행복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2달 전에 처음에 개념 공부할 때 그때 나한테 행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요즘 도달한 것 같은데 열심히 부지런히 기어 올라오세요. 기어 올라와가지고 나에게 또 행복을 달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초고난도 문제를 같이 풀면서 시험 기간 한 2주를 나면은 너무 행복합니다. 주 같이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이 노래 알아요? 아프지 말고 이 노래 몰라? 몰라. 안다잖아. 알아? 다음에 내가 준비해서 이 노래도 한번 완창을 해드릴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하면 안 되겠네. 하면 안 오겠다 이런 느낌이네. 자, 이렇게 남은 거 보이시죠? 저게 완전 제곱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완전 제곱이 되거든. 되겠지? 그래 갖고 둘이 뺐는데 완전 제곱이 되었으므로 여기다. 그래서 이것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긴 게 길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긴 게 짧은 거보다 크거나 같다. 난 그렇게 배웠어. 긴 게 짧은 거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한 얘기잖아, 그렇지? 긴 게 짧은 거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한 얘기잖아. 그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AY가 BX랑 같을 때 성립한다. 그러면 AY가 누구냐? 외항의 곱, BX가 누구냐? 내항의 곱,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을 때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두 개짜리일 때 그렇고, 여러분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세 개짜리일 때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똑같이 성립하고, 이게 성립함을 보이는 거는 이렇게 제곱에서 빼는 방식으로 보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다른 방법이 필요해. 이거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하고 증명 문제를 내는 학교가 부산에 있어서 있긴 있는데 아마 마플 교과서에 보면은 방법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책에는 안 나와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내는 학교를 내가 적지만 한번 본 적이 있다, 부산에. 근데 이거 교육과정 바뀌라서 안 나올 것이고요. 하지만 성립함을 이용할 수는 있겠죠. 자, 여기에 이제 써먹기로 하자. 여기에 써먹기로 하자. x제곱 y제곱은 52. 요 자리가 52. 그 다음에 2x 더하기 3y의 최대값. 2x 더하기 3y의. 그러면 여기에 a하고 b가 뭔지 추측을 해낼 수 있어야 돼. a는 2, b는 3. 괜찮지?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13이 되고요. 요거하고 합치면 2 곱하기 13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제곱한 거 이하라니까 2x 더하기 3y는 26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6보다 크거나 같다. 이래 나옵니다. 최대값 어딨니? 최대값 알파 26. 그때 xy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 이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b는 3이고 x랑 곱하면 3x, a는 2고 y는 곱하면 2y, 둘이 같다 이렇게 되잖아.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좀 힘드네. 9x 제곱은 4y 제곱, 여기다가 4배를 하세요. 그러면 4x 제곱 4y 제곱은 208 이래 되잖아. 4y 제곱에다가 9x 제곱을 넣는 거야. 여기다가 9x 제곱을 넣는 거야. 그러면 13x 제곱은 208 이래 되잖아. x 제곱은 13으로 나누면 한 번 들어가고 78. 그다음 뭐니? 6번 들어가지. 그러면 x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게 최대값 구하는 그때의 x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플러스 2예요. 최대값 구하는 상황이라고. 응? 4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인데 왜? 최대값 구하는 그때의 x니까. 여기 4 들어가야 되고 여기 x에다가 4를 넣고 10이라고 만든 다음에 y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지?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해요. 이게 끝인가 이제?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많니? 2문제 남은 거 같죠? 적당하네. 시간도 딱 맞네. 참 신기하지.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는 딱 이만큼 양을 풀면 이만큼 시간이 걸리고 그게 계산이 저절로 만들어져. 그것도 참 신기해. 자,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아니,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 그거
적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갖다 놓자. 3x 더하기 4y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모양 만든 다음에 어디 보자. 요게 얼마냐? 25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5니까 제곱하면 25잖아.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최소값이 1이구나. 이렇게 푸는 거죠. 자, 도형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활용하는 문제, 도형에 활용하는 문제 가보겠습니다. 반지름이 1이면 지름은 2죠. 둘레를 물으면은 가로와 세로가 궁금해야 돼. 그래서 가로는 x, 세로는 y, 지름 여기 직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써주셔야 돼. 여기서도 잦은 실수가 이렇게 하니까 꼼꼼하게 여러분은 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2 써주시고 그런 다음에 제곱해서 피타고라스 해주시고 안 틀려 그렇게 하면 안 틀려.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 주어진 상황에서 둘레면 2x 더하기 2y잖아요. 보통 두 개를 더했을 때 최소를 물으면 둘레가 2x 더하기 2y니까 둘이 더한 거잖아. 둘이 더한 건데 최소를 물으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가 되고 둘이 더한 게 지금 둘레인데 최대를 물었잖아. 그럴 때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또 반대로 둘이 곱한 거에 최대를 물으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고 둘이 곱한 거에 최소를 물으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겠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가보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러분 이제 인내심이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을 텐데 이게 마지막 문제니까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힘들지? 참으세요. 학생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고 힘듭니다. 나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안 힘들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원래는 새벽 2시까지 했었거든. 처음 강사를 할 때는. 그때 너무 힘들었겠지. 거기서 끝이 아니야. 새벽이 끝나면 선생들이 후배 선생들 데리고 가가지고 술 먹인다고 또. 그때는 선후배갑니다. 또 심해가지고 군대도 아니고 사회가 좀 이상했어. 자, 여기에 이거 뭐 이상한데? 여기에 2x 더하기 2y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상상력이 필요해. 예주, 너는 커서 무엇이 되겠구나. 상상력. 슈퍼모델. 싫어? 나는 솔직히 혼자서 그런 상상 해봤어. 예주야. 전에 한번 그런 상상 해봤어. 키만 좀 쑥 자라주면은 그러면은 모델을 해도 될 것 같은 뭔가 느낌이 있다. 요즘 뭐 피부는 피부가 가면 알아서 해결해주고 또 뭐 머리는 미용실 가면 알아서 해주고 그런데 그 얼굴형, 체형 이런 것들은 조금 네가 뭐 좀 있는 것 같다. 모델 딱. 근데 키도 보니까 키가 조금 더 자라야 되겠더라고. 물론 나도 큰 편은 아니지만 나는 내 나이 때는 좀 큰 편이거든. 내 나이 때는 좀 큰 편인데 모델도 괜찮고. 채원이는 뭐 할 거야? 저요? 저 방송 PD요. 맞다. 내가 몇 번이나 묻고 몇 번이나 들었지. 오케이. 뭐 할 거야? 환경공무원. 환경연구원. 야, 그 직업이 알짜 직업이면 어찌 알고? 누가 말해주대? 그냥 회사 보다가 덤으로 뒤에도 데리고 갈 거가. 같이 갈 거가. 보통 남극 갑니다. 환경공무원
한 루트가 남극 가더라고. 거기 가면 추워. 밖이 춥지. 근데 그 기지 안에는 따뜻하더라고. 반팔 입고 살던데. 환경공무원 남극으로 파견되는 환경 연구원이 있고 또 남극 세종기지에 그다음 나중에 이제 위성에 또 파견될 수도 있죠. 달나라에. 어디로 가서 일하고 싶은데? 병원 생겨서 아직 안 해봤어요. 보내는 대로 가겠다. 저기 해수부 직원들 서울 세종시에 근무하다가 부산으로 가라 해도 파업하고 그랬었지. 물론 바로 찌그러졌지만. 자, 계속 가시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는 4. 여기 이 자리는 얼마 들어가게? 계산해서. 예주. 네. 여기 이 자리 얼마 들어가게? 계산해서. 내가 모델 워킹을 보여줄 테니까 얼마? 나온다. 입 모양 나온다. 그렇지. 그대로 밀고 가. 얼마인 것 같아 이 자리? 상황을 잘 봐. 얼마인 것 같아? 얼마인 것 같아? 야, 나 집에 못 가겠다. 빨리 해라, 빨리. 니 오늘 너네 집에 재워줘야 된다. 얼마인 것 같아? 말해. 너 그거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아까 입 모양이 딱 나왔는데. 당차게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832 2x 더하기 2y 최대값 물으면 4루트 2가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주시면 된다. 이 문제도 처음부터 이랬을 수도 있어. 이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잖아. 지금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뭐 x랑 y가 같아야 되겠지 지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136쪽까지 884번까지 숙제 있고요. 금요일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리듬만 플러스 범위. 센 840. 그래서 844. 수고하셨습니다. 가세요. 선생님, 어? 저희 신호대 어디 저희 백수학 저번 주 아니에요? 맞아. 근데 그동안에 우리 오늘 안 나갔어. 근데 너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시너지. 여기 우리 오늘 센 진도 나간 거에 맞춰서 해봐. 알겠지? 잘 가. 알겠지?